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학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3일 중앙일보 27면. 오늘의 제목은 도로는 붐비고 열차, 버스 승객은 줄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통,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날씨가 비교적 화창했던 지난 주말 서울의 간선도로와 여러 고속도로가 몰려드는 차량으로 교통 정체가 빚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할 기미를 보이면서 긴장감이 도는 상황이었지만 도로만 보면 코로나 이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 특히 고속도로의 통행량은 4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17%까지 줄었지만 5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6월 셋째 주 주의 평일 통행량은 예전보다 더 늘었다. 한국도로공사 신송철 차장은 고속도로로 통행량만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거의 회복했다고 말했다. 반면 도로가 붐비던 지난 토요일 고속열차 KTX의 승객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평소 같으면 심각한 작성난을 겪어야 할 시기이지만 오히려 한산한 모습이었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와 일반 열차 승객은 코로나 확산 이후 전년 대비 20에서 30% 수준까지 줄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60% 수준까지 올랐었다. 그러나 더는 늘지 않고 있다. 수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 역시 지난해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코레일의 박진홍 언론 홍보처장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승객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승객이 더 증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승용차와 열차의 상반된 모습은 의미심장하다. 코로나19 이후 도래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통 패러다임이 가름할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교통 흐름은 전망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우선 많은 전문가가 승용차 이용이 늘고 열차,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이용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무엇보다 감염 위험성 때문이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감염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열차는 물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승객은 크게 줄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전반적인 통행 빈도는 줄어들면서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차내 혼잡도가 낮은 고급 서비스 수단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거리 통행에서 감염 위험성 때문에 승용차를 지금보다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시 내부의 단거리 통행에서 대중교통을 보다는 다른 사람과 접촉이 최소화되면서 이동이 편리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소형 이동수단이 상당히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이런 전망이 기존의 추진해온 교통정책과 어긋난다는 점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버스, 지하철, 열차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해 왔다. 이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역 연세대 교수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향후 공유 경제와 대중교통의 쇠락, 대중교통의 고급화 요구, PM의 역할 정대를 예상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장거리와 단거리를 통행을 나누어서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단거리 교통은 직주 근접, 직장과 주거를 최대한 가깝게 하는 방안과 저비용, 접근성 향상, 그리고 PM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 장거리 교통은 고비용이더라도 안정성이 담보되고 빠른 이동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진 위원은 승용차 이용은 전염병 예방에 강할 수 있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차량 중심으로 도로 공간을 재구조화해 차와 자전거, PM, 보행자가 같이 설 수 있는 공간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도 민간에만 맡기기보다는 운영 안정성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참여에 공론화하거나 민관 합작 방식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체제 강화 등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차동덕 대한교통학회 교통연구소장은 정부가 무엇보다 우선 해야 할 일은 코로나로 인한 줄어드는 대중교통의 수요를 다시 늘리는 것이라며 승객이 안심하게 탈 수 있도록 방역 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최대한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거리 이동 때 이용하는 열차나 고속도로의 좌석 배치를 승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수단 이용을 둘러싼 양극화를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유정훈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소득층의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승용차를 더 많이 이용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불감증은 있지만 여전히 어쩔 수 없는 대중교통을 타게 되는 등 사회 계급 간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통행의 질의 양극화 해소에 큰 과제라고 말한다.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언제 극복될지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향후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와 시대를 미리 진단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또 다른 혼란을 막는 길이다. 우리가 늘 접촉하고 이용하는 교통 역시 대비가 필요한 이유이다. 오늘은 도로는 붐비고 열차, 버스 승객은 줄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 그림은 코로나 여파로 KTX 승객은 한때 지난해보다 80% 가까이 줄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나들이 차량은 고속도로가 혼잡을 빚고 있는 모습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고속도로는 예전 수준의 통행량을 회복하였고 고속철은 전년에 비해 60%에 그쳐 감염 우려가 자가용 이용을 더 늘듯 새로운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대중교통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